첫 페이지에서는 분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여기서는 paragraph 6 to 7이라고 했으니까 6문단과 7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이 범위는 점차 진행이 될수록 양이 많아집니다. 네,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 혹은 표현들 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 혹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들에 대한 뜻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단어를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단어가 곧 나올 예정인데 이 단어들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 색깔을 느끼시면서 그렇게만 이제 제시되어 있는 걸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어 해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국어 해설의 양도 처음에는 세세하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간소하게, 간단하게 변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원서를 읽을 때 사실 어느 책을 읽던지 앞에서 배경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뒷부분 내용도 이해를 하고 책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초보자분들이 원서를 읽으실 때 이 부분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하고자 초반에는 자세하게 조금 해설이 되어 있고요. 점차 진행이 되면서는 이제 여러분 리딩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설의 양은 점차 줄어들고 직접 읽어보셔야 하는 부분의 양이 많아질 예정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읽어보셔야 리딩 실력이 늘어요.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드리는 건 해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리딩 실력 상승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해설을 보면서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감을 잡고 자세한 부분은 영어로 직접 읽어보면서 리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자세한 부분은 자기가 영어로 읽어보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퀴즈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퀴즈를 통해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퀴즈 전에는 항상 이 페이지가 나올 예정이고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시면 영상을 멈추고 본문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퀴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퀴즈는 다 읽기 전에는 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퀴즈를 알고 있으면 질문을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됩니다. 그 퀴즈를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고 이제 이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본문 다 읽고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퀴즈에 대한 답은 영어로 쓰셔도 괜찮고 한국어로 쓰셔도 괜찮고 편한 언어로 댓글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코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지시사항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 있고요. 이것 말고도 뭐 질문이 있다. 여기는 너무 해석이 안 된다.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하시면 댓글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략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헝거게임의 세상에서는 캐피톨이라고 불리는 수도와 1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10대 남녀 한 명씩을 뽑아 서로 죽이고 단 한 명의 승리자만 살아남는 그 게임, 헝거게임을 치르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으면서 볼게요. 이 영상은 paragraph 1이니까 첫 문단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Keyword, ripping. 앞서 설명해드린 남녀 한 명씩 뽑는 이벤트를 ripp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 이 rip 이라는 단어는 수확하다, 작물을 걷어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 한 명씩을 수확해가는, 거두어가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ripping이라고 부릅니다.
Paragraph 2, 두 번째 문단 영상입니다. Keyword, prop myself up on one elbow. elbow는 팔꿈치라는 뜻이죠. prop은 뒤에 나오는 것을 받쳐서 지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prop myself up, 내 자신을 뭔가를 받쳐서 지지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침에 이렇게 팔꿈치 하나에 기대서 지지해서 약간 이렇게 몸을 축여 세울 때 있죠? 그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prop이라는 단어는 원서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 턱을 괴고 있을 때도 prop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 cocoon. cocoon. 이 단어는 번데기가 들어있는 고치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문장, 그 본문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동사로 쓰였네요. 근데 이것을 명사로는 이렇고 동사로는 이렇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번데기의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어떻죠?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감싸져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어떤 뜻이 될 것 같아요? 이 엄마의 몸 안에 잘 번데기처럼 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처럼 이렇게 잘 감싸져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감싸져 있었다는 이제 감싸져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느낌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리딩이 편해집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서 이걸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끝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이 엄마의 몸속에서 번데기가 되었다. 그 고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느낌이 오잖아요. 감이 와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Paragraph 3 to 4 여기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같이 볼게요. Keyword, mouser. 이 mouser는 잘 보니까 뒤에 er이나 r이 붙어 있죠. 그래서 dancer나 singer처럼 dance를 하는 사람, dancer, 노래를 하는 사람, singer 이런 것처럼 mouse를 하는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 맨 밑에 문장을 보면 He's a born mouser 이라는 문장이 써져 있는데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he는 근데 여기서 고양이에요. buttercup. 그러니까 이거는 마우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우스를 하는 고양이라는 뜻이겠구나. 근데 이 마우스는 뭐지? 이 마우스는 사실 동사로 쥐를 잡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렇게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또 명사, 동사 굳이 구분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buttercup은 고양이고 이 마우스는 쥐인데 고양이가 쥐한테 뭘 하겠어요? 잡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쥐를 잡는 고양이, 쥐를 잡는 사람, 이 mouser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 born mouser, 그냥 mouser도 아니고 a born mouser이래요. 그 말인 즉슨 그렇게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she's a born dancer 하면 어디서 춤을 배운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너무 잘 춰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럴 때 she's a born dancer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 buttercup도 그렇게 쥐를 잡는 능력을 천부적으로 타고났어요. 그런 뜻이고 근데 읽다 보면은 어라? 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그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쥐를 잡는 고양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서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Even catches
the occasional rat. 그러면 이 rat을 또 쥐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왜 또 쥐를 잡는다고 나는 거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mouse와 rat은 다릅니다. mouse는 그냥 쥐고 rat은 큰 쥐예요. 이게 한국에 없어서 우리는 쥐라는 용어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rat은 mouse보다 큽니다. 그런 애들을 이제 rat이라고 하니까 가끔은 그런 애들도 잡기까지 했다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왕 쥐를 얘기하는 김에 이 마우스는 단수고 마이스는 복수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많이.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마우스. 컴퓨터 마우스는 마우스라고 부르죠. 쥐처럼 생겨서.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우스인 거예요. 마우스가 막 여러 개였으면은 마이스라고 했겠죠? 이번에는 단어가 있습니다. scrawny, 여윈, flea, 벼룩, vermin, 해를 입히는 해충 또는 농작물을 훼손하는 동물, entrails, 내장. A sunken face. sunk는 움푹 파진, 움푹 들어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 sunken face 하면 이 볼 있는 데가 움푹 파진 그런 얼굴을 뜻합니다. 이 sunken은 eyes랑도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다크서클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유난히 훅 들어가진 거기가 움푹 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눈을 sunken eyes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표현, may as well. might as well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은 한국어로 딱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표현이에요. 더 나은 옵션이 없으니까 혹은 뭐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러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떡 본 김에 might as well 제사 지내자. 뭐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might as well finish 끝내자. 아니면 어차피 공연이 저녁에 있으니까 might as well eat outside. 어차피 밖에 나가니까 그냥 밖에서 나간 김에 이제 밥을 먹자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거는 a chain link fence topped with barbed wire loops. 쪼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chain은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거. 그렇게 이어져 있는 울타리 이런 모습이 되겠고 topped with 하면
그렇게 위에 올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피자 토핑 할 때 그 토핑도 이 탑 위에 올리는 거죠. 원래 이미 탑 하면은 원래 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topped with 뭐 피자는 뭐 topped with 뭐 양파나 페퍼로니 이렇게 topped with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울타리 위에 barbed wire loops가 topped with 되어 있는 거예요.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 loop은 이렇게 동그란 거 고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와이어 고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barbed 된 거래요. 이 barbed 된 거라는 의미는 이 barb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barb가 뭐냐? 이 낚시 고리 같은 거, 바늘 같은 거 보면 한번 물고기가 걸렸을 때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 뒤쪽으로 훅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barb예요. 낚시 바늘에만 있는 거 아니고 화살 촉도 보면 가운데는 그 앞에는 굉장히 narrow 좁고 뾰족한데 뒤에는 넓어지면서 잘 못 빠져나오게 이렇게 촉 같은 게 뒤로 솟아있죠. 그런 게 barb. 그래서 이 울타리도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늘 같은 게 이렇게 돋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울타리 자체도 한번 여기 낑기면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낑기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꼭 늪지 마냥. 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울타리는 이 사진과 같이 생겼습니다. Scruffy field. 이 field는 그 들판,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외에. 이 scruffy는 지저분하고 뭐 더럽고 그런 그런 걸 표현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진 두 번째를 보시면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 잔디가 잘 깎여 있는 데에 비해서 그 거리 쪽으로 있는 왼쪽 편을 보시면 정돈이 잘 안 돼 있죠.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잡초도 나 있고 높이도 들쑥날쑥하고 정돈이 안 돼서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게 scruffy입니다. 그래서 scruffy field 하면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이 정돈이 안 되고 지저분한 그런 들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쪽 나머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 in the front mask 부분은 6쪽 가운데, 정중앙 가운데에 그 my features라고 시작하는 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나오는 건데 동그라미를 치시고 읽을 때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실 때 in the front가 무슨 뜻일지 추측도 한번 해보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다음 단어 quicken.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네, 빨간 단어 quick. 이거 아는 단어잖아요. 빠른. 그러니까 빠른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단어겠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다른 단어를 함께 봐볼게요. 네, quicken, lengthen, shorten. The quick은 빠른이라는 뜻이니까 quicken 하면 빠르게 하다. length는 길이라는 뜻이니까 lengthen 하면 길게 하다. 그러면 shorten은 뭐겠어요? shorten은 짧은인데 shorten 하니까 짧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본문에서는 I can feel my pace quickening as I climb the hills to our place 라는 문장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pace는 그 마라톤 뛸 때 페이스 있죠? 그 페이스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언덕을 오르면서 자기 그 페이스,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quickening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어 thicket. 이 thicket은 수북한 덤불이나 나무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나무가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북히 있을 때 아니면 덤불이 수북히 있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베리 나무 있죠. 블루베리나 딸기나 이런 애들은 나무가 아니라 약간 난쟁이 나무잖아요. 약간 나무 같지 않은 나무라고 할까요? 그런 애들을 영어로는 bush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bush라고 이미 얘기를 덤불이라고 했는데 bush가 덤불이니까요. 한국어로는. 그럼 왜 또 thicket이라고 또 덤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의문이 드시면 이 berry bush는 그 나무를 얘기하기 위해서 난쟁이 나무를 얘기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근데 그 베리 나무가 뜨문뜨문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수북하게 모여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a thicket of가 앞에 붙은 겁니다. 네, 앞에서 이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서 유의 깊게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mask는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스크, 가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뜻이지만 비유적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굳이 나한테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 표정을 감춰야겠다는 의미로 그거를 비유를 하기 위해서 무관심, 무표정의 가면을 썼다라는 의미를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쓰였고요. 또 indifferen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 so that no one could ever read my thoughts 라는 부분 때문에 무표정인가? 무관심한 표정인가? 관심 없는 표정인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드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런 생각이 안 드셨대도 괜찮아요. 아직 책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연습할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면서 읽어야 모든 단어를 다 알지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한국어로도 모든 단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문맥을 읽으면서 유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유추하는 힘도 많이 길러져요. 그러면 이제 유추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단어도 덜 찾아도 되고 이제 문맥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도 이제 뒤에서 더 많이 할 거예요. 우선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퀴즈 갈게요. 네, 이 링스라는 단어는 제가 뜻을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다른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가져왔어요. 이 단어의 뜻을 한국어로는 스라소니라고 합니다. 스라소니가 혹시 뭔지 다들 아시나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별로 안다고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스라소니는 살쾡이의 약간 살쾡이랑 닮았는데 귀가 조금 더 여우같이 생긴 그런 애들을 스라소니라고 부른다고 해요. 우리가 스라소니가 뭔지 모르듯이 현지 원어민들도 이 랭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뭔지 모릅니다. 동물이라는 것도 잘 몰랐잖아요, 우리 스라소니 처음 들었을 때.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이 랭스가 계속 그 주인공을 막 이렇게 정신 나가서 막 따라오고 막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냥 이 부분에서 동물이라는 느낌이 드셨으면 그거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찾고 싶다. 이런 거 다 알고 싶다.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찾아보실 수는 있지만 이런 것에 꼭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읽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처음부터 제가 해설을 사실 보여드린 이유가 그렇게 해설을 통해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덜 찾아도 되고 그래도 이해가 되고 처음에는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overwhelm 뭐라 그러죠? 한국어로? 압도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방지를 하고자 해설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영상마다. 그래서 직접 읽으셔야 하는 분량이 지금까지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해설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요런 것까지는 안 찾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링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동그라미를 치고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장에서 because he's scared of game이라는 부분으로 나와요. 이 scared of는 누군가 이렇게 무섭게 해서 달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을 달아나게 했대. 그럼 게임이 뭘까? 그거를 읽으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리고 챕터 2에 가면 이게 다시 나오고 그때쯤 되면 아마 무슨 뜻인지 이번에 유추가 안 되셨으면 다음번에라도 될 수 있으니까 사전은 절대 이 단어는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an apothecary shop. 요거는 밑에 줄에서 12번째 정도에 나오거든요.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치고 유추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문장은 헝거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odds는 확률이라는 뜻이고 may가 문장 앞에 먼저 나오면 뭐뭐 하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may God bless you 하면 신이 너를 축복하길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in your favor은 너에게 우호적이길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합해보면은 확률이 너에게 우호적이길 확률이 항상 그대 편에 있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책을 보면 ever 여기에 이탈릭체가 돼 있는데 여기서 capital이라는 수도가 억양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억양으로는 읽을 때 이 ever에 이제 강세가 들어가고 또 이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영화에서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and may the odds be ever in your favor. Verb scared out of your wit.
drab, opt, tesserae, tessera. 얘네들은 뜻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tesserae는 복수형이고 tessera는 단수형이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리려고 넣었고요. 원래 뜻은 그 모자이크 할 때 타일 같은 거나 벽돌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계속 붙여놓는 그런 예술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한 타일, 조그만한 그 타일 하나를 tessera라고 한다고 해요. 책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아주 초반에는 영어 리딩이 굉장히 힘겨우실 수 있기 때문에 문단별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리딩은 책을 읽어가면서 점점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네 페이지를 한꺼번에 읽는 것이 힘겨우실 수 있어도 조금만 버티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 영어 원서를 읽을 때 첫 세 권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리딩 속도의 변화가 왔거든요. 첫 권을 읽을 때도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되신다면 그런 매직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도 조금만 더 버티시면 수월해집니다.
만약 북클럽이 정식으로 열리게 되면 나중에는 분량이 페이지를 넘어서 뭐 챕터 이렇게 통째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듣기에는 정말 너무 부담스럽죠? 그치만 그때 가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grimness, 이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grim과 ness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ness를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단어 같은 거 뒤에 붙어서 명사형을 만드는데요. 그런 또 문법 용어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 존재가 혹시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곧 다가오는 할로윈에 코스튬으로 정말 많이 입는 그런 존재죠. 이 존재는 서양의 저승사자 같은 존재예요. 혹시 이 존재의 영어 이름도 아시나요? 네, Grim Reaper. Grim Reaper라고 불리는데요. Grim 보기 전에 Reaper 파트를 먼저 볼게요. 예전에 Mouser, 뭐 singer, dancer 할 때 er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reaper 하면 rip을 하는 사람이겠죠. rip은 또 어디서 배웠어요? ripping 할 때 배웠죠. 이 ripping이 무슨 날이에요? 헝거 게임에서는 사람을 거두어가는 그런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reaper 하면은 거두어가는 사람 영혼을 거두어가잖아요. 저승사자는 거두어가는 사람이겠죠. 그럼 grim으로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분위기가 어떻죠? 이 사람의 이 존재의 분위기.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무섭고 별로 내키지 않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쵸? 그런 분위기를 설명하는 단어가 grim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이 곳이 지금 리핑데이 때문에 모이는 곳인데요. 이 곳에 대체로 뭐 장이 열리거나 하기 때문에 festive 해요. 축제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활발하고 생기가 차 있는데 오늘은 리핑데이 때문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밝지가 않죠. 거의 suicidal 미션이잖아요. 그 죽으러 가는 미션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활발할 수가 없어. 생기가 없어. 다들 어때? 내가 뽑힐까봐 두렵고 무섭고 자기 자식이 뽑힐까봐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가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우라가 이렇게 두리둥실 이렇게 퍼져서 책에는 There is an air of grimness. 그러니까 그런 아우라가 공기에 이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이 단어 grimness가 쓰였습니다.
You can hear a pin drop. A pin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옷 같은 거 수선할 때 고정하려고 찔러 넣는 그게 핀인데요. 핀이 얼마나 가벼워요? 떨어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근데 그거를 들을 수 있었대요. 핀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핀은 없어. 그치만 핀이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다.